180개가 어떻게 62만 개로 늘어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령 코인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거래소 내에서 보여지는 원화 그리고 가상자산의 잔고는 사실 전산상의 숫자인 것이죠. 네. 실제 자산이 움직이는 건 출금할 때 일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면 익히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식 거래 체결일과 실제 결제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이- 이틀 뒤에 받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실시간 계좌 이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잔고는 즉시 반영되지만 정산은 새벽 은행 점검 시간에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부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과한 해석인 것 같지만 정확성과 거래 적합성 그리고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 그 이상이 장부에 찍히는 것을 막는 시스템조차 부재했으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겠죠. 결국 내부 통제 이슈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2,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2,000개를 지급해버린 초유의 사고입니다. 금융당국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코인 사이트에서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한번 알아보죠. 어쩌다가 고객들에게 2,000억 원씩 지급이 된 겁니까? 네, 빗썸은 2월 6일 고객에게 이벤트 보상을 지급했는데요. 각 고객이 받아야 할 당첨금은 원화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2,000개가 지급된 것이죠. 2,000원을 2,000개로 2000BTC로 잘못 찍은 거죠. 단위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은 총 62만 개에 달했습니다. 일부 고객은 비트코인 2,000개의 입금을 확인하고 즉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빗썸이 사고를 인지하는데 최소 20분이 걸렸거든요. 이 사이 대량 매도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8천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가격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2천만 원 정도가 확 떨어진 거네요. 네, 빗썸 거래소에서만 떨어졌습니다. 얼마 정도나 회수가 됐죠? 네, 빗썸은 오지급 물량 중 99.7%는 거래 전에 회수했다고 밝혔고요. 나머지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한 후 회수 작업을 진행한다 밝혔습니다.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1,786개이고요. 그중에 93%를 회수했습니다. 1,786개 중에 93%를 회수했다 그 네, 말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비트코인이 62만 개면 62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빗썸이 이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입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빗썸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80개 정도입니다. 회사 소유분이고요. 고객 소유분까지 합하면 43,000개 정도 되지만 고객 소유분은 별도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큰 의미 없습니다. 180개밖에 없는데 62만 개를 입금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뭐 유령 코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래소 내에서 보여지는 원화 그리고 가상자산의 잔고는 사실 전산상의 숫자인 것이죠. 실제 자산이 움직이는 건 출금할 때 일입니다. 이 부분은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주식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틀 정도 걸리죠. 네, 은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시간 계좌 이체를 하면 잔고는 반영되지만 정산은 새벽 은행 점검 시간에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빗썸의 장부 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정확성과 거래 적합성 그리고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본인들이 보유한 물량 그 이상이 장부에 찍히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시스템이 부재했으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겠죠. 일종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고 있네요. 네, 금융위 금감원 FIU는 사건 직후인 7일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용자 피해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요. 당국과 dak사가 함께 빗썸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반도 구성했습니다. 하루 뒤인 8일에도 2억 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면 재앙이다.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셨는데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거래에서 지분 제한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렇게 사고를 치면 지분을 분산해서 기존 레거시 금융이나 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국 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9일 마침 이찬진 원장의 업무보고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날 질문의 상당수가 빗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했고요.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지분 제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미 업계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권은 명분만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빗썸이 이번에 이렇게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에는 이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이슈 이런 거는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우리의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건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그 국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너무 많이 전파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가만히 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 입장에서도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은데 두나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매각 작업도 하고 있고요.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이거를 좀 피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빗썸 이슈 때문에 원상태 오히려 당국에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두나무도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면 반박했는데요. 오입금 사고는 대주주 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최근 한 거래소, 여기서 빗썸을 뜻하겠죠. 오입금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진의 빠른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빗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빗썸은 당국의 주문을 받아서 즉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 구제 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또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서요. 이벤트 혹은 회사 정책에 의한 지급 실행 시 고객과 회사 자산을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네, 아울러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익 전액과 10% 추가 보상을 지급합니다. 또 해당 시간대에 빗썸에 접속만 했더라도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고요.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합니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합니다. 8천만 원에 매도한 고객이라면 1억 원에 해당하는 값으로 2천만 원어치를 추가로 보상을 해주고 또 플러스 10% 그럼 2,200 정도 극단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보상해주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총 110% 보상이 나갑니다. 네. 실수를 한 직원 참 안타까울 텐데 해당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게 있었죠? 네, 내부에서는 아직 징계나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사태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진정된 후에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사 사례들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거 한번 전망했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그 증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에서 팻핑거 사건이라고 부르던데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 과정에서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 이렇게 배당을 했습니다.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면서 주가가 12%가량 급락하기도 했고 또 이 배당으로 나간 이 주식도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령 주식이다 이렇게 불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됐었죠? 네, 사건을 찾아보니까요. 당시 매도 주문을 냈던 22명의 직원 중 고의성이 분명한 21명은 고발을 당했고 그중 8명이 기소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소된 분들은 다 삼성증권 직원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기소된 직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일부는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어진 민사재판에서도 직원들이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빗썸 사태에서도 이렇게 아마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애매해서 매도자들을 처벌하거나 또는 빗썸이 자산을 환수하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사 부분은 우선 법원에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사례는 매도자가 직원이었고 또 빗썸은 단순 고객이었다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과연 잘못 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해서 이 행위가 불법이냐?
라는 점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형사적인 처벌은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재화인지 정의가 모호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민사는 이미 국내에서 빗썸 사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선고된 사건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돌려줘야 한다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건이 있었군요. 네. 2018년 5월에 A 거래소 고객이던 B 씨가 회원가입 이벤트를 통해서 C코인 10개를 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C코인을 매도했는데요. 시스템 오류로 계정 잔고에 매도한 C코인이 계속 10개씩 남아 있었습니다. 현금 잔액은 매도를 통해서 쌓이고 있는데 코인도 계속 장부상에 남아 있으니까 계속 팔 수 있는 거군요. 네, 이 사람이 계속 판 거죠. 네. 그래서 B 씨는 반복 매도를 통해서 C코인을 총 60만 개를 어이구, 팔았고요. 이를 모두 현금화해서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했습니다. 네. 당연히 거래소에서 소송이 붙었겠군요. 네, 당연히 거래소는 B 씨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미 매도했기 때문에 원물 상환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서 매각 대금, 즉 현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네. 법원의 판결 요지 왜 돌려줘야 했다고 그랬을까요? 선의의 수익자인가 악의의 수익자인가 여러 가지 법리를 따져본 것인데요. 네.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B 씨는 C코인이 계속 남아있는 게 문제라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매도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네.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악의의 수익자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삼성증권 사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기소를 안 당한 게 매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 그 매도한 물량이 얼마 안 됐던 직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 선의냐 악의냐 이게 법원 판단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빗썸 사태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이 2천억 상당의 코인을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걸 받고 매도한 것은 약간 악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조 관계자들도 네. 비슷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지를 보고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당첨금이 2,000원이라는 걸 그렇죠. 알았을 텐데요. 2,000억 원이 입금된 이후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매도했다면 앞선 판결처럼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법률가의 입장에서 비슷한 의견임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재앙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상자산 시장입니다. 거래소의 운영 문제가 불거지고 이로 인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니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코인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라고 말했던 일명 박상기의 난 사건까지 떠오릅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이슈는 더벨 코인 사이트에서 계속 팔로우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